어제 4.3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4.3 그 공원에는 제주도, 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거기 2번이나 갔다 왔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20대 대통령에 등극한 이후에도 4.3 추모공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계속해서 이번 4.3 추도식에 한도수 국무총리를 보냈어요. 안 보낸 게 아니에요. 서해 수호의 날에요. 민주당은요, 보낸 사람이 없어요. 김병주 상임위 간사 한 명 딱 보냈어요. 그런 사람 싸그리 다 어디 갔어요? 저 울산이고 어디고 민생 투어 빌미로 해서 지방 내려갔어요. 서해 수호의 날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오 그거 석고 대제해야 되는 사실상의 주체인 이재명 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에 갔다고. 그런데 총리까지 보내고 그러면 그 4.3 추모공원 4.3 추도식은요 내년 대통령이 매번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원해요? 아니 대통령이 한가하면 갈 수도 있죠. 뭐 매일은 못 갑니까? 일 없으면? 대통령이 그냥 뭐 일 없으면 여행 삼아 그냥 제주도 가면 되죠.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까지 보내는 그러한 예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집을 잡잖아요. 4.3 정신을 훼손한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나 이재명처럼 해야지 4.3 정신입니까? 예? 그러면 서해 수호는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은? 이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더민당이. 근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 4.3 사태, 4.3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수없이 정광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홍준표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도 SNS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대국민 계몽을 하고 있는데 이 4.3 평화공원에서 있는 추도식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 수차례 갔어요. 그렇게 떠들고 멋쩌고 저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도요 재임 기간 동안에 3번밖에 안 갔어. 뭐 문재인이 거의 몇 번이나 뭐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문재인은 자기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계산법에 의해서 뭐 5.18 묘지라든가 세월호 기념관이라든가 뭐 4.3 추모공원이라든가 이런데 평화공원 이런데 가는 거지.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봅시다. 문재인이가 서해 수호의 날에 왔어요? 왔습니까? 문재인이가 제주도가 가까워요? 훨씬 비행기 타고 가는 제주도보다는 서해 수호의 날에 얼마든지 더 편안하게 와서 함께 자기가 그동안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거 다 마다하고 쫄랑쫄랑 자기의 이념에 맞는 4.3에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그런데 편승해가지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4.3 사건이라는 것이 1948년도 4월 3일 날이에요. 48년도 4월 3일 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양민들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서민들, 우리 그 백성들이 무고하게 희생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대해서 추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4.3 사건, 4.3 사태 때에 흔히 말하는 그 김달삼이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추념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추도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 남로당 빨갱이들까지 우리가 추념하고 그 사람들을 추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가타부타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반론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준엄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역사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김달삼이가 누굽니까? 지금 그 북한에서는 이 김달삼이를 영웅칭호를 합니다. 영웅. 왜 영웅이냐? 그만큼 그 전에 역사적으로 볼 때 김달삼이가 박헌영의 지시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리고 어떠한 그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가. 결론적으로는요, 박헌영과 김달삼에 의해서 4.3 사건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근본 원인이. 근데 거기에 대한 지적이 없이 그 사건 내에서 무고하게 죽으신 분들만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4.3 사건 그 본래의 본 모습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역사 그렇게 내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1948년도에 그 4월 3일 날 5월 10일 있는 국민투표가 있었죠. 이것을 기획적으로 방해 공작하려는 게 김달삼이 박헌영의 지령에 의해서 기획된 음모 아닙니까? 이 김달삼이가 누굽니까? 한국전쟁 6.25 사변 이후에도 빨치산 활동을 했던 아주 뼛속까지 빨갱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4.3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그 시대적, 공간적 배경을 충분히 역사적으로 가리키고 국민들에게 홍보했어야 되는데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좌익 정부 들어오면 이런 거 다 빼놓고 4.3의 양민학살 이렇게잖아요. 양민학살만 부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그 당시 제주도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자료의 증거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 정보보고서에 의해서 제주도는 70%가 불손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70%가 좌익 진영에 동조하는 남노당 소속이거나 또는 남노당에 부합하는 사람들이라고 미국 정보보고서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의 무려 70%가. 여러분들 이 김달삼 이 남노당 일당들이 4월 3일 날 새벽 2시에 기획된 움직임이 정말 얼마만큼 극악무도한 짓을 했냐면요. 그 당시 제주도에는 24개의 경찰 지서가 있었어요. 24개. 그 중에 무려 50%, 절반 12개를요. 그대로 피습합니다. 그대로 습격합니다. 12개 경찰 지서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해갖고 무기고에서 경찰들을 죽이고 무기를 탈취해서 반란을 일으킨 이 4.3 반란 사건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분명히 하고 그 진압 과정에 미 군정과 우리 경찰이 또 우리 군인이 진압하는 이 남노당 일당들, 김달삼 일당들, 이 박헌영 조직 이 세력들 이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제압하는 과정에 바로 척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희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희생되었단 말이에요. 희생되었다. 이렇게 역사를 아주 명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이렇게 국민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앞뒤 거두절미하고 4.3 양밀 학살 사건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라나는 아이들은 4월 3일 날 1948년도 4월 3일 날 아무도 평온한 새벽에 이 경찰이나 또 미 군정에 의해서 양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참히 학살되었구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